보소 반갑습니다. 장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슈퍼맨입니다. 부산 샌덤시티 CGV에서 IMAX로 보고 왔고요. 2025년 7월 9일에 한 영화니까 개봉한 지 하루 뒤에 봤죠. 러닝타임은 129분, 2시간 9분짜리 영화인데 2시간 9분이 정말 안 길었어요. 노이즈 영화 리뷰하면서 2시간 넘어간 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1시간 정도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화 보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영화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연출도 너무 훌륭했던 영화라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초강습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독님이 제임스 건 감독님이죠. 제임스 건 감독님이 항상 MCU 쪽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물론 DC 쪽에서 일을 하시긴 했지만 MCU로 치면은 뭐 가오갤 감독님의 어벤져스는 기획을 같이 담당하셨죠. 제임스 건 감독님을 엄청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 취향에 맞는 영화들을 보니까 다 제임스 건 감독님이더라고요. DC로 치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감독을 맡으셨어요.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한번 리부트된 수어사이드 스쿼드인데 이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원래 처음 나왔던 수어사이드 스쿼드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다 결이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제임스 건 감독님의 연출이나 그런 쪽이 슈퍼맨이랑 잘 맞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맞는 영화였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MCU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이제 DC 영화도 어느 정도 알긴 알거든요. 배트맨이라든지 당연히 슈퍼맨, 그다음 뭐 원더우먼 있죠. 또 뭐 있죠? 그린랜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플래시도 있죠. 그다음에 아쿠아맨. 영화를 이 중에서 챙겨본 것도 있고 안 챙겨본 것도 있는데 마블이고 DC고 둘 다 코믹은 아예 안 본 사람이고요. 특히 DC는 마블만큼 영화를 제가 많이 안 챙겨봤어요. 챙겨본 걸로 치면 뭐 배트맨이나 슈퍼맨 몇 개 좀 봤고요. 슈퍼맨은 하도 나온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제가 뭘 본지 뭘 안 본지 모르겠고 얘들 둘이 싸우는 거 봤고요. 플래시 아예 안 봤고요. 원더우먼도 안 봤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안 봤고요. 그린랜턴도 안 봤어요. 아쿠아맨은 봤습니다. 근데 2는 안 보고 1만 봤어요. 2가 있나요 이거? 어쨌든 이 정도로 제가 DC에 대해서 그 세계관 정도는 어느 정도 아는데 슈퍼맨의 역사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2025년 7월 9일에 개봉한 슈퍼맨 영화로만 리뷰를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이번 작품으로서 제대로 뭔가 DCU의 출발의 신호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 슈퍼맨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었습니다. DC 히어로물 자체가 저랑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블보다 좀 더 유치하고 좀 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마블 자체도 인기가 떨어지고 스토리라든지 개연성 자체도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DC고 마블이고 서로 각자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MCU 같은 경우는 썬더볼츠 있잖아요. 썬더볼츠로 살짝 기대가 될지도 하는 상태였는데 DC 같은 경우는 이번 슈퍼맨으로 완전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번 슈퍼맨으로 뭔가 좀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저스티스 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쪽 라인업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구축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메시지도 깊고 슈퍼맨이라는 그 히어로 자체를 드디어 뭔가 히어로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또 설명하긴 할 건데 항상 슈퍼맨은 걔 그냥 타행성에서 온 엄청나게 센 애 아님?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DC를 대표하는 하나의 히어로고 이 슈퍼맨에게도 서사라는 거를 제대로 좀 부여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슈퍼맨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눈빛이 또렷하고 엄청난 턱선과 이 콧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맨 영화에서는 슈퍼맨이 그냥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맨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나는 사람인가 외계인인가 부터 정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외교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꼭 따져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지구에 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슈퍼맨 영화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번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맨도 이런 고민을 하는 하나의 사람이고 인간적인 영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일단 1번, 슈퍼맨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슈퍼맨은 사람인가 외계인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요. 얘는 왜 갑자기 그 크립토나이트 행성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구 와서 일진놀이를 하고 있냐, 가로치고 착한 일진. 얘가 이제 정의의 수호자로서 지구에서 아무도 얘를 못 건드리니까 지구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집행을 해요. 근데 정말 순수한 정의입니다. 어차피 슈퍼맨은 무적이니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의만 을 생각해요. 근데 이 정의가 뭐냐? 일단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생명체에 대한 목숨을 일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슈퍼맨은 정의를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나라 간의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 얘 슈퍼맨은 다른 행성에서 왔으면서 왜 우리 지구에서 지금 일장 행세를 하고 있냐, 지가 뭔데? 라는 여론이 많이 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맨이 나는 사람이야 외계인이야?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슈퍼맨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지구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싶은데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가? 점점 다양한 딜레마에 겹쳐짐으로써 내가 지구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외계인이라 그래.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니는 딴 데서 왔으니까 우리 지구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 슈퍼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겹쳐버립니다. 당연히 모든 생명체의 목숨은 소중하고 하나하나 다 아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슈퍼맨을 끌어내리려고 주변 인간들의 목숨은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인질로 삼고 협박을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슈퍼맨이 더욱더 정의를 수행하는데 딜레마를 겪게 되죠. 이게 두 개가 같이 겹치면서 슈퍼맨은 더욱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인질로 삼는다든지 다른 거를 무기로 내세우잖아요. 슈퍼맨은 사실 외계인은 맞거든요. 왜냐면 크립토나이트라는 행성에서 왔고 외모는 똑같이 생겼지만 날 수 있지, 눈에서 레이저 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전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래서 슈퍼맨 같은 경우는 목숨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런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맞다이로 싸우면 이기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인질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얘는 또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인질을 삼는 거지? 나는 그냥 내가 다 구해낼 수 있는데 왜 내 정의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야? 내가 비정상인 게 맞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슈퍼맨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슈퍼맨 쟤는 감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애가 강하다 보니까 쟤는 어차피 뭘 해도 이기는데 그 크립톤 요거 뭐고 이거 돌멩이 있잖아요. 그게 크립토나이트인가? 어쨌든 그 크립톤이라는 그 돌을 갖다 대면 약해지는 거 빼고는 얘는 진짜 초강력 무적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쟤는 어차피 다 이길 텐데 얘는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나? 그냥 인간을 도와주는 것도 지 재미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입체적이고 얘도 신체적인 능력은 외계인이지만 똑같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정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교적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 외교적 문제는 저희가 지금 살면서도 되게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A라는 행동을 하는 게 맞는 일이고 B라는 행동을 하면 안 좋은 짓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슈퍼맨은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거지만 직접 가가지고 니 이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긴 하지만 A처럼 폭력으로서 차라리 해결해버리면은 평화로 가는 길이 더 빠르긴 한데 슈퍼맨처럼 절대선으로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폭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에는 슈퍼맨이 없으니까 저희가 항상 B처럼 쉬쉬하고 있는 그런 외교적 문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항상 쉬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슈퍼맨은 항상 A 방식으로 타파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당연히 A처럼 하면 좋지. 근데 B 이거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사람 말 들어봤어? 라든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사람이란 결국 의견이 나뉘니까 B라는 선택지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보여줘요. 제가 만약에 슈퍼맨이었으면 당연히 A처럼 행동을 했을 거지만 저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B 의견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정치 문제라든지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든 대학교에서 과대를 하든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알지만 그 이득을 따져야 되고 더 많은 이득이 가는 대로, 그리고 그 많은 이득엔 나 또한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사람이 이게 옳은 거 알면서도 B를 행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쉬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슈퍼맨은 항상 A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아름다운 일인지 정확히 알고 그 아름다운 일이란 거를 자기는 직접 실천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실천할 수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실천을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여져요. 그리고 슈퍼맨은 또 하나의 고민에 쌓이죠. 나는 왜 지구에 왔는가? 본인이 살던 행성이 파괴가 돼버려요. 아예 완전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지구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지구에 떨어뜨려 오는 과정에서 슈퍼맨의 부모님이 비디오로 한 개 저장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게 손상이 살짝 되면서 요만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못 보고 항상 앞에 슈퍼맨이 부모님 영상 메시지만 봤었는데 이 남은 부분을 렉스 루터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복구시키면서 슈퍼맨이 왜 지구에 왔는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슈퍼맨을 지구에 보낸 이유는 지구인들은 너무 나약하고 이기적이야. 슈퍼맨 넌 세니까 가가지고 지구인을 통치하고 이 아름다운 별을 예쁘게 잘 가꾸고 너희 자손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더욱더 훌륭한 행성으로 만들어라 라는 게 슈퍼맨의 부모님이 지구로 떨어뜨린 이유였습니다. 사실 뭐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제 슈퍼맨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DC에서 메타휴먼이라 부르거든요. 메타휴먼은 이런 슈퍼맨 뿐만 아니고 그냥 각종 다양한 슈퍼 히어로들, 탈인간급을 다 메타휴먼을 부릅니다. 얘들은 크립토나이트 행성에서 온 메타휴먼이에요. 그냥 메타휴먼이 굉장히 강한 걸 알고 실제로 핵폭탄을 맞을 끄떡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사람이니까 네가 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지배가 아니고 잘 좀 해가지고 네 자손도 좀 버티고 이 아름다운 행성을 더욱더 예쁘게 잘 가꾸어 봐라 라는 뜻이었는데 취지는 좋죠. 근데 듣는 지구인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저기 크립토나이트 행성에서 외계인이 갑자기 얘를 지구 보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라 그래.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슈퍼맨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슈퍼맨은 우리를 지배하러 왔구나 라고 사람이 생각하게 돼버려요. 슈퍼맨 같은 경우는 이 끝에 부분을 못 보고 커왔어요. 이 부모님의 의지를, 부모님이 지구로 날 보낸 거는 일단 모르겠고, 난 여기 지구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 내 지구에서 있는 부모님들도 너무 착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이래서 사람들이구나, 다 고민하고 성장하는 게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직접 깨달음으로써 이 부모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슈퍼맨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슈퍼맨이 비디오가 손실이 안 돼가지고 끝까지 보고 자라왔다면 실제로 이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인 지구인들을 지배해가지고 자신만의 비밀 하렘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못 보고 그냥 슈퍼맨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느낀 아름다움, 자기가 느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거를 렉스 루터 이 나쁜 쪽에서 조작을 했다 생각했거든요. 번역을 다르게 했다든지. 근데 실제로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이 비디오를 보지 못해서 오히려 더 억울하게 되는 거죠. 시민들한테. 아니 나는 니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난 이거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나는 음모를 꾸민 적이 없어. 억울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저가 슈퍼맨이었으면 바로 흑화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니들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이거 안 봤었는데 이거 하나 떴다고 지금 나한테 그래? 니들은 다 뒤졌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슈퍼맨은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런 나약하고 이기적인 지구인들 위해서 또 싸우고 또 주워 털리고 또 지구를 한 번 더 구해냅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슈퍼맨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더욱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더 이상 영웅이 아닌 사람 슈퍼맨으로서 보이게 됩니다. 슈퍼맨이 지금 제가 그린 그림으로는 그렇게 안 잘생겼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본 슈퍼맨 중에 가장 잘생겼습니다. 아마 지도 지 잘생긴 거 알 거예요. 굿, 자기도 잘생긴 거 알고 굿하고 있죠. 너무 잘생겼고 얘가 이 슈퍼맨으로 활동할 때 말고 클락 켄트로 활동할 때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더 잘생겼습니다. 완전 너드남의 정석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앞머리 내려가 있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데 몸이 막 이래요. 나봉 좀 지울게요. 이렇게 안경 쓰고 앞머리 내렸는데 어깨가 이래가지고 셔츠 입고 인터뷰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개멋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너드남이라 하는 거겠죠, 여자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여기 그림을 못 그리는데 밑에 이제 칸이 없어가지고 슈퍼맨이 이렇게 빤스 입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묵직함이 음영이 이렇게 집니다. 너무 묵직해가지고. 근데 요거 제가 알기로는 CG로 더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합니다. 꼭 보세요. 꼭 보세요가 아니고 의식해서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안 의식해서 보이면 또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은 아니지만 보이더라고요. 이제 슈퍼맨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렉스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렉스 루터는 빡빡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코믹스를 보고 그린 건데 코믹스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근엄한 모습인데 영화에서는 근엄한 모습이라기보다 비열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그린 거거든요. 닮았죠? 이게 빡빡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얘가 아마 슈퍼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게 얘는 빡빡인데 슈퍼맨은 머리숱도 많고 인기도 많으니까 아마 슈퍼맨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렉스 루터입니다. 제가 DC 코믹스를 안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렉스 루터라는 빌런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슈퍼맨 하면은 떠오르는 빌런들이 제가 거의 없거든요. 뭐 해봐야 배트맨이랑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뭐 같은 행성 출신 누구랑 또 싸우는 거 그거 기억나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 렉스 루터가 가장 좀 슈퍼맨 빌런 중에서 인상 깊은 빌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맨 같은 경우는 나는 사람인가 외계인인가, 난 왜 지구에 떨어졌고 나는 항상 절대선을 위해서 행동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슈퍼맨인데 렉스 루터 같은 경우는 슈퍼맨에 대한 그 집착이라든지 지구를 지키는 거는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어야 된다 라는 약간 듣기에는 좋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돼 라는 명분으로 그냥 슈퍼맨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슈퍼맨 없애고 싶어 라는 그 이유와 이 인간은 그냥 나입니다. 내가 지켜야 돼. 왜냐? 모든 이익 같은 걸 위해서, 돈이라든지 자기의 진취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지구는 내가 지켜야 돼 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야망가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맨날 이렇게 정장 입고 멋있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를 하거든요. 매드맥스에 나오는. 걔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죠? 그 빡빡이 연기에 좀 애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슈퍼맨 같은 경우는 내가 외계인인가 사람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렉스 루터는 슈퍼맨, 너 외계인, 사람, 나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는 행보는 얘가 외계인입니다. 렉스 루터라는 빌런을 넣음으로써 슈퍼맨을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사람을 오히려 외계인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슈퍼맨은 지구에서 날아다니고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모든 선을 행하는데 렉스 루터는 비상한 머리로 슈퍼맨을 제압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피에다가 나노머신으로 다 채워 넣어가지고 막 사람 손이 갑자기 모양이 지맘대로 막 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조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거 초반전 초강습포입니다. 슈퍼맨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요. 울트라맨이라고 하는, 되게 이름이 촌스럽죠. 울트라맨. 제가 아는 울트라맨 이건데 이거 울트라맨 아닌가요? 이게 울트라맨인데 울트라맨을 만듭니다. 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외계인보다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 대신 나노 머신을 넣어서 사람을 사람처럼 아니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국제 외계인을 만들어서 슈퍼맨을 물리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주머니 우주라는 도라에몽 만능 주머니 있거든요. 그 도라에몽 만능 주머니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구인이지만 전혀 지구인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오히려 슈퍼맨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도대체 누가 외계인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보면은 슈퍼맨과 하는 행보를 좀 더 대립되게 표현한 요소가 그 우주 주머니예요. 우주 주머니가 아니고 주머니 우주예요. 포켓 유니버스라 그러는데, 이 주머니 우주가 뭐냐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주가 쌓여있는 거잖아요. 여기 살짝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간 다른 우주를 한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니 우주라고 해야 되죠. 이게 도라에몽 주머니예요. 여기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무한하게 팽창하는 우주를 한 개 더 만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말은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 맞죠. 이 주머니 우주가 결국 가부화가 되면서 터져버립니다. 터지면서 지구를 반갈죽을 해버리려고 해요. 이렇게 지지지지지. 근데 렉스 루터는 이 사단을 자기가 냈고, 심지어 자기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지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멈출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슈퍼맨한테 와서 AS하라 그래 라고 말을 하고, 슈퍼맨은 이걸 다시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이미 렉스 루터의 사상이 다 나오는 거죠. 렉스 루터는 지구는 슈퍼맨 같은 외계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지구가 찢어지는 거를 가만히 놔두고 보고 있고, 슈퍼맨은 외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갈라지는 거를 붙여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이미 판결 났죠. 누가 외계인이고 누가 지구인인지. 이 찢어지는 거를 되게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렉스 루터는 인간과 외계인 이거를 갈라치기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갈라치기 전법 되게 많이 쓰죠. 우리 인간은 착한 놈이고 외계인 나쁜 놈이야 라는 이 갈라치기를 항상 시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갈라치기 하는 건데, 지가 찢어놓고서는 외계인 탓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오히려 외계인은 인간이 이걸 찢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안 밝히고, 이 갈라치기 하는 것도 필요 없어, 나는 외계인이지만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 갈라치기 하는 거 붙일 거야. 오히려 외계인이 그냥 사람과 외계인 함께 살 수 있다. 왜 미워하는 거야? 난 너희들 항상 이렇게 존중하고 난 너희들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 라고 절대선을 또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인간과 함께 살려고 하는 외계인,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갈라치기 하는 인간 필요 없습니다. 지구에 갈라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렉스 루터는 그렇게 해서 나락에 가게 되죠. 전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렉스 루터가 똑똑한 애다 보니까 인해 전술을 굉장히 잘 짜거든요. 갈라치기 전문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굉장히 잘 이용해요. 슈퍼맨에 대한 그 과거 그 영상 메시지를 바탕으로 선동을 시작하니까, 슈퍼맨이 분명히 앞전까지 힘내가지고 막 괴물 해가지고 겨우겨우 꼬맹이도 한 명 살리고 강아지도 한 마리 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발에 이게 밟힐 뻔했는데 겨우겨우 다 살렸는데, 갑자기 렉스 루터가 비디오를 한 개 터트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구하는 거 다 봤으면서 슈퍼맨한테 막 돌 던지고, 너는 우리를 지배하러 왔구나 이 못된 자식, 비밀 하렘을 빨리 밝혀라 하면서 1초 만에 사람들이 여론이 뒤바뀌어요. 그리고 렉스 루터는 킹갓 루터가 됩니다. 슈퍼맨의 나쁜 음모를 밝혀낸 선구자가 돼요. 근데 나중에 돼서 이게 여론이 반전이 되죠. 또 킹갓 루터는 본인의 시꺼먼 속내를 들키게 되면서 킹갓 루터에서 이제 조조 루터가 되죠. 그리고 킹갓맨이 됩니다. 이 여론 뒤집히는 것도 굉장히 빨리 뒤집혀요. 진짜 1초 만에 뒤집혀요. 뉴스 기사가 딱 나와가지고 TV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슈퍼맨 미안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하면서 순식간에 이게 팍팍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저희 요즘에 뭐만 하면 여론이 탁탁 바뀌는 거를 노리고 한 연출인지, 아니면 영화 러닝타임에 좀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스피디한 전개를 원한 건지 그건 몰라도, 그 두 개 다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어울리는 전개였어요. 사람들의 무지함이라든지 사람들의 양면성 같은 걸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히어로물이니까 굳이 이런 거 사람들 선동당하고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재미 요소로서 넣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든, 굉장히 두 개 다 잘 어울리는 전개입니다. 전혀 질질 끌지가 않아요. 뭐 슈퍼맨이 여기 사람들이 조존맨이 됐다 해가지고 슈퍼맨이 막 거기서 인간놈들 내가 다 죽여야겠어 하는 그런 흑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요. 난 더 이상 인간 살릴 자격이 없으라든지 그런 식으로 애가 좌절하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슈퍼맨은 정말로 절대선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니까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오히려 더욱더 시원한 전개, 귀족박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마무리로 가기 전에 말씀 안 드린 걸 하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상한 마스크를 써가지고, 마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스크가 딱 여기에만 마스크를 꼈어요. 흑인인데 이렇게 드론을 달고 다닙니다. 젠야타처럼. 그리고 이제 히로인인데
여자니까 속눈썹을 그릴게요. 되게 레이 미스테리오 같은 이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철퇴를 들고 사람들이 뚝배기를 깨고 다닙니다. 착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저스티스 갱이라는 개노답 삼형제입니다. 개노답 3남매겠네요. 한 명 여자니까. 카메오라고 해야 될까 얘들을? 어쨌든 이제 슈퍼맨의 좀 동료까지는 아니고 이제 하청업체 정도로 나오는데 얘는 그린랜턴이고요. 그린랜턴 유명하죠. 얘는 미스터 테리피 젠야타고요. 흑인 젠야타입니다. 이 드론을 매달려 다니고 지능캐예요. 지능 엄청 똑똑합니다. 그리고 얘는 호크걸. 맨날 소리를 빽빽 지르고 다녀요. 얘가 그 독수리 소리 알죠? 깍 하는 그 소리. 호크걸이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참나 봐요. 그래서 깍 하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 모닝스타로 악당들의 뚝배기를 깨고 다니는 그런 애입니다. 이 개노답 3남매가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줘요. 제가 아는 게 그린랜턴밖에 없거든요. DC에서. 얘들이 DC 캐릭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애가 나오길래 DC에 있는 히어로인갑다 하고 그냥 봤죠. 막 또 모르는 영웅의 등장이네 이렇게 볼 필요도 전혀 없고 대충 저렇게 싸우는 애들이구나 하고 보면은 충분히 재밌습니다. 굳이 얘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얘들 분량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애들 많이 나옵니다. 분량이 많은 것뿐만 아니고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애들. 특히 미스터 테리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슈퍼맨 사이드킥 정도로 활약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 젠야타, 그 다음에 그린랜턴, 호크걸, 이 개노답 3남매는 충분히 따로 영화 한 개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호크걸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너무 빽빽 소리를 지르고 호크걸 자체에 대한 매력은 얘가 활약이 제일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린랜턴 같은 경우는 되게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일단 그린랜턴이 싸우는데 이게 반지로 이렇게 막 소환해서 싸우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시각적 요소도 좋고 미스터 테레빅 같은 경우는 똑똑한 데다가 젠야타 드론으로 싸우는 게 굉장히 또 매력적이거든요. 각자 하나씩 뭔가 활약하는 장면이 있는데 호크걸은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고 다니는 것밖에 없거든요. 나쁜 놈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거랑 호크걸 분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얘는 개인 영화로 한 개 나와가지고 좀 매력을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얘들 둘이는 충분히 이번 슈퍼맨으로도 많이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린랜턴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제임스 건 감독님이 슈퍼맨으로서 넣지 못한 유머 요소를 얘를 향해서 다 표현을 했어요. 얘가 너무 웃깁니다. 웃기려고 막 넣은 건 그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막 배를 잡고 웃게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웃겨요. 얘가 제일 웃기고 슈퍼맨은 좀 진지한 존재니까 슈퍼맨한테 그렇게 요소를 많이 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랜턴을 통해서 본인의 그 개그 욕심을 좀 풀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슈퍼독이 나와요. 솔직히 저 슈퍼맨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볼까 했는데 이 슈퍼독 보고 봤거든요. 이 슈퍼갱 얼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이랑 거의 똑같은 스펙이에요. 슈퍼맨한테 박치기 하면 슈퍼맨이 날아갑니다. 이 슈퍼독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너무 귀엽습니다. 얘가 오히려 그 아까 저스티스 갱보다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귀여운 원툴로 약간 승부 보는 친구인데 그 울트라맨을 상대하는데 얘가 파해를 결국 해줘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파해법을 몰라서 문제였지 파해법을 이제 깨우치고 나서 얘 슈퍼독한테 일부러 하나 시키거든요. 근데 솔직히 슈퍼독 없었어도 그거는 슈퍼맨이 알아서 파해를 잘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슈퍼독도 뭔가 하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줬긴 했는데 아무 상관없지만 이 귀여운 원툴 요거가 굉장히 큰 매력을 던져줍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안 볼 사람도 많았을걸요. 근데 생각보다 하는 건 없었고 슈퍼독이 한번 납치를 당해가지고 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와요. 실험 당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뇌에다가 이렇게 전기샷을 줘가지고 얘가 그 통 속에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연출이거든요.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한데 자기 혼자 행복해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때 좀 눈물이 좀 났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이거 슬프니까 빨리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슈퍼독만 보러 간다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예요. 쿠키 영상은 2개입니다. 2개인데 솔직히 1개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쿠키 영상 스포 들어갑니다. 쿠키 영상 1개가 요거예요. 요 장면. 슈퍼독이랑 슈퍼맨이 달에서 지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이제 첫 번째 크레딧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저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쿠키가 완전 크레딧 다 끝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10분 걸리는 거. 1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10분 넘게 걸리는 거 하고 나오는 쿠키 영상인데 그게 뭐냐면 미스터 테리픽이랑 슈퍼맨이랑 그냥 담소 나누는 거 정도? 저는 뭐 그래도 혹시라도 중요한 거면 어떡하나 마블처럼 더욱더 큰 빌런이 찾아온다 이런 거면 어떡하나 하고 봤는데 솔직히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별 크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쿠키 영상 설명할 때 요거 포스터 받아왔지요. 짱이지요? 브링 허 백처럼 이 포스터를 받아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짜잔. 이거 여기 금박도 돼 있고 해서 너무 예뻐요. 이거 포스터 주는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브링 허 백 때 포스터를 받아가지고 이거 줄 서는 거 보니까 무조건 포스터다 해서 줄 서보니까 포스터 맞더라고요. 안 받으면 후회할 뻔했죠. 이제 마지막 결말 영화에 대한 가장 큰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리뷰를 끝내보려고 해요. 슈퍼맨은 결국 그 누구보다 사람이었습니다. 렉스 루터는 그 누구보다 탈인간이었죠.
탈인간이라고 하니까 좋은 느낌이네. 탈인간 아니고. 렉스 루터는 오히려 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슈퍼맨을 보고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슈퍼맨은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괴물이었고, 렉스 루터는 똑같은 지구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괴물인 사람이었죠. 슈퍼맨은 항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쫓기 위해서 기뻐하고 고민하고 사랑에 빠지고 아파하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물론 신체적인 피지컬로 사회적으로 결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신체적인 피지컬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랑 똑같은 사람처럼 감정적인 면에서 성장을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성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슈퍼맨은 괴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지구에 있는 인간 부모님 손에 자라고 행복이 뭔지 깨닫고 똑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정의를 지키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지구는 너무 아름다운 행성이지만 그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를 스스로 느낌으로써 슈퍼맨은 이 아름다운 지구, 내가 살고 내가 지배하기 위한 지구가 아니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슈퍼맨은 사람으로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히어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렉스 루터는 반대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슈퍼맨 죽이면 돼 라는 목적 때문에 이 지구를 오히려 파괴를 하려고 했고요. 슈퍼맨이 강한 거는 크립톤 행성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슈퍼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하고 힘들고 아파하면서 저희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슈퍼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슈퍼맨입니다. 렉스 루터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렉스 루터가 되든지 슈퍼맨이 되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자, 그러면은 슈퍼맨에 대한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슈퍼맨에 대한 평점 1번 스토리 1점. 기가 막혔습니다. 스토리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히어로 영화가 아니고 메시지도 직관적이고 너무 좋았고요. 히어로 영화로서도, 그리고 인류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스토리로서도 하나 빠질 거 없는 훌륭한 영화였어요. 거기다 이게 질질 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풀어나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스토리에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이견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연출 1점. 당연히 믿고 보는 제임스 건 감독님이죠. 슈퍼맨의 액션이랑 제임스 건 감독님의 액션 연출이랑 이게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임스 건 감독님을 제가 의심할 게 아니죠. 연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연출들이 다 좋았어요. 그 슈퍼맨 특유의 액션을 가장 잘 표현한 슈퍼맨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안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점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연출 1점이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보면서 빌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린랜턴, 미스터 테리픽, 호크걸, 여기 나오는 세계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주머니, 주머니 우주 그거 말을 제가 도라에몽 주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케빈 인더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온갖 괴물들이라든지 지구에서 볼 수 없는 그냥 상상력의 집약체거든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그 세계관이 너무나도 잘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렉스 루터 전 여친들도 거기 다 보관해놔요. 미친놈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 연출도 1점 줬고요. 개그 1점. 개그 너무 제 스타일. 이번 슈퍼맨은 그렇게까지 진중한 사람도 아니고 피도 흘리고 패배도 하면서 옆에 저스티스 갱, 그냥 갱이라고 할게요. 저스티스 갱들이 옆에서 후카시도 넣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그 제임스 건 감독의 특유의 개그들이 저 너무 잘 맞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개그 코드도 슈퍼맨이라는 히어로 영화에 오버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진지한 것도 아니고, 진지해지려 하면은 한 개씩 개그 코드를 넣고, 그거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린랜턴이 이거 소환해가지고 빌런들을 처리한 장면이 나와요. 주먹을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강철 연구술사처럼 이렇게 탱크들 다 뒤집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뻑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서 다 뒤집어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개그 코드 당연히 1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 쿠키 영상 0.5점. 제 15분이 좀 아까웠습니다. 15분 아까움. 오, 쿠키 영상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실 쿠키 영상을 굳이 이 점수 평가하는데 넣어야 되나 했는데, 쿠키 영상 안 넣으면 저희가 5점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슈퍼맨 영화가 뭔데 5점을 주냐라고 사람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쿠키 영상으로 좀 밸런스 유지하겠습니다. 쿠키 영상 0.5점. 이 영상 있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 쿠키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5초 만에 끝나는 거라서 이거 쿠키 영상을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점이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0점 하면은 또 너무 서운하니까 그냥 0.5점 할게요. 그 다음에 후속작 기대감 1점.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슈퍼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DC 유니버스,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것도 이제 점점 다시 새로 리부트를 하면서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뭐 저스티스 갱, 호크걸, 그 다음에 뭐 원소 변화 아저씨, 그린랜턴, 미스터 테레픽, 이런 영웅들의 매력도 엄청나고 슈퍼맨의 역할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임스 건 감독만 써가지고 DC가 더욱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기대감을 DC한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마블한테는 좀 다음 어벤져스 언제 나오지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슈퍼맨을 보고 DCU에 대한 기대감을 얻었습니다. 아, 그리고 걔 슈퍼맨 여동생도 나오거든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슈퍼맨 여동생 진짜 엄청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슈퍼맨 여자친구보다 더 예쁜 게 슈퍼맨 여동생이에요. 좀 망나니 같긴 한데 어쨌든 엄청 예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후속작 기대감 1점, 총 합쳐서 4.5점의 훌륭한 평점을 받은 슈퍼맨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평점 물론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스토리가 직관적인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재미없게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진짜 킬링타임으로 보시기에도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오히려 제가 지금 이 연명 떤 거 씌우고 야 그렇게 메시지도 좋고 미친 영화라고? 이런 기대감 빼고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더욱더 심오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한낱 히어로 영화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히어로 영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계열차가 아니고 계기열차를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회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슈퍼맨을 아이맥스로 봤고요. 다음 영화는 분명히 계기열차가 될 거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계기열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못 봤죠?